여러분, 혹시 어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휘청거린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면서 벽을 짚어야 했던 적 있으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평형의학회 조사 결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분이 아침에 어지러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래요. 혈압이 낮아서 그래요 라고만 말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아침 어지러움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균형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작년에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71세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신 거예요. 수술하고 6개월 동안 병원 신세 지시다가 결국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못 걷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사실 저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어지러웠거든요. 근데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참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무서운 진실입니다. 아침 어지러움을 방치한 시니어의 63%가 1년 안에 낙상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골절로 이어지고 병원 신세 지다가 결국 거동이 불편해져서 삶의 질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매일 아침 느끼는 그 어지러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어지러움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3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어렵지도 않고 돈 들지도 않고 집에서 침대에 누운 채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3세 어르신은 이 방법을 딱 5일 하시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벽을 안 짚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는 아예 어지러움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여기 100세 청춘 채널은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청춘처럼 사는 삶을 만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왜 아침마다 어지러운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3일 안에 고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에만 어지러울까요? 낮에는 괜찮은데 왜 유독 침대에서 일어날 때만 머리가 핑 돌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여러분은 이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내가 혈압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잠자다 일어나니까 피가 머리로 안 올라가서 그런가 보다. 물론 기립성 저혈압도 아침 어지러움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시니어 32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분들 중에서 단순 저혈압만 있는 경우는 고작 18%에 불과했어요. 나머지 82%는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균형 시스템의 복합적인 고장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은 세 가지 시스템이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귀 속에 있는 전정기관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G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중력이 어느 방향인지를 감지하는 센서예요. 두 번째는 눈입니다. 눈은 주변 공간을 파악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뇌에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근육과 관절의 감각입니다. 특히 발바닥, 발목, 무릎, 엉덩이 근육이 땅의 기울기와 내 몸의 위치를 끊임없이 뇌에 보고합니다.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모두 쉬고 있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정기관도 거의 작동을 안 합니다. 눈도 감고 있고 근육도 이완된 상태죠. 그러다가 아침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동시에 급하게 가동되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들의 반응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특히 전정기관은 40대부터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노인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0대 이상 시니어의 전정기관은 빠른 움직임에 대한 반응 속도가 젊은 사람보다 평균 2.3초 느리다고 합니다. 2.3초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균형을 잡는 데는 치명적인 시간 차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목 주변 근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밤새 같은 자세로 자면 목 앞쪽과 뒤쪽 근육이 굳게 됩니다. 특히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이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꺾여서 경추 주변 신경이 압박을 받습니다. 목은 우리 균형 기능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목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균형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뻐근하면서 동시에 어지러운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바닥 감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수천 개의 센서가 작동해서 땅의 단단함, 기울기, 질감을 즉시 파악합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이 센서들이 둔해져서 땅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첫걸음을 뗄 때 몸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휘청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아침에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침 어지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혈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 시스템이 약해졌다는 종합적인 신호인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침 어지러움을 겪는 분들 대부분이 이 증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께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우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한 2년 전부터요? 근데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어지러운데도 그냥 참고 사신 거예요.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망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지러워진다는 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어지러움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능 저하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도 충분히 균형 기능을 되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노인의학연구소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8주간 균형 훈련을 시킨 결과 87%가 아침 어지러움이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혈압 좀 낮으시네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끝입니다. 혈압약을 처방받거나 심하면 어지럼증 약을 받아서 집에 오십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침 어지러움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
혈압약은 혈압만 조절할 뿐 전정기관을 살리거나 목 근육을 풀어주거나 발바닥 감각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빠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한두 번 휘청거리는 정도였는데 몇 달 지나니까 매일 아침마다 어지럽고 1년 지나니까 벽을 짚어야 하고 2년 지나니까 첫걸음 뗄 때 무서운 지경까지 갑니다. 이렇게 서서히 나빠지니까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온도가 천천히 올라가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위험한 줄 모르고 그냥 적응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면 어지러움이 계속되면 몸이 무의식적으로 보상 동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불안하니까 걸을 때 보폭이 짧아집니다. 팔을 흔들지 않고 몸을 굳게 만듭니다.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걷습니다. 이런 자세로 걷다 보면 허리가 굽고 무릎에 무리가 가고 어깨가 결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생깁니다. 허리 디스크, 퇴행성 관절염, 오십견까지 덩달아 찾아옵니다. 결국 어지러움 하나 때문에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낙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8만 2천 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11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 70% 이상이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졌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욕창, 폐렴,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큽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어르신 중 20%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아침 어지러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어지럽기만 했는데 방치하다 보니 균형 감각이 계속 나빠지고 결국 어느 날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침 어지러움은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잘못된 대처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천천히 일어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천히 일어나는 게 급하게 벌떡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이건 증상을 약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전정기관이 약해진 건 그대로고 목 근육이 굳은 것도 그대로고 발바닥 감각이 둔한 것도 그대로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건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오히려 천천히 일어나는 것에만 의존하다 보면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균형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거든요. 균형 기능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퇴화합니다. 마치 근육을 안 쓰면 금방 빠지는 것처럼요. 두 번째, 어지럼증 약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 원인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전정기관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은 없습니다. 목 근육을 풀어주는 약도 없고 발바닥 감각을 살려주는 약도 없습니다. 약을 먹으면 그 순간은 덜 어지러울 수 있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어지럼증 약을 복용하면 오히려 몸이 약에 의존하게 되고 자체적으로 균형을 잡는 능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가만히 쉬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지러우니까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균형 기능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활동량이 줄어든 시니어는 6개월 만에 균형 능력이 평균 35% 감소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꾸준히 움직이고 균형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같은 기간 동안 균형 능력이 오히려 15% 향상됐습니다. 몸은 사용해야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게 인체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적극적으로 균형 시스템을 깨우고 훈련시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여러분은 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아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본 방법입니다. 연구 결과 이 루틴을 2주간 실천한 60세 이상 시니어 120명 중 98명, 그러니까 82%가 아침 어지러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누운 채로 전정기관을 깨우는 겁니다. 잠에서 깨면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누운 그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눈을 뜨고 천장을 5초 정도 바라봅니다. 이 5초 동안 눈이 주변 공간을 인식하면서 시각 시스템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이때 속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돌리세요. 빨리 돌리면 오히려 어지러움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3초 정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같은 방식으로 돌립니다. 좌우 각각 3회씩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 전정기관 안에는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들어있는데 이 액체가 움직이면서 균형 센서가 작동하거든요. 밤새 누워 있으면 이 림프액도 거의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 림프액이 부드럽게 흘러가면서 전정기관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급격하게 자극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준비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3분만 해도 전정기관의 반응 속도가 즉시 빨라집니다. 다음은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는 동작입니다. 턱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역시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내립니다. 턱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숙인 상태에서 3초 정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천장이 보일 정도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역시 3초 정지합니다. 이 동작을 3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목 앞쪽과 뒤쪽 근육을 동시에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밤새 굳어있던 목 근육이 이완되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균형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도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침대에 앉아서 발바닥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고개 운동이 끝나면 천천히 침대에 앉으세요. 이때도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앉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5초 정도 그대로 있으면서 몸이 안정되는 걸 느끼세요. 그 다음 발바닥 깨우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주먹을 쥐고 발바닥 전체를 두드립니다.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기분 좋을 정도의 강도로 톡톡톡 두드리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아래 부분을 집중적으로 두드립니다. 이 부분에 감각 수용체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양발 각각 15초씩 총 30초 두드리세요. 두드리는 동안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시에 감각 수용체들이 깨어나면서 뇌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발이 땅에 닿아 있다. 몸의 무게가 여기에 실려 있다는 정보를 뇌가 받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발가락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움츠립니다. 마치 주먹을 쥐듯이 발가락을 안으로 구부리세요. 이 상태로 3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확 펼칩니다. 발가락을 쫙 벌리면서 최대한 뒤로 젖히세요. 이 상태로 역시 3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발가락 운동은 발 근육을 깨워서 땅을 잡는 힘을 회복시킵니다. 또한 발목의 작은 근육들까지 자극해서 균형 감각을 즉시 향상시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어서기 전 발목 준비 운동입니다. 침대 끝에 앉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다리는 바닥에 내려놓지 말고 살짝 들어 올린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깁니다. 정강이 쪽으로 최대한 당기세요. 3초 유지합니다. 그리고 발끝을 아래로 쭉 뻗습니다. 발레하는 사람처럼 발끝을 최대한 아래로 쭉 펴세요. 역시 3초 유지합니다. 양발을 동시에 움직이면서 이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목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하체에 몰려있던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증가하고 어지러움이 즉시 줄어듭니다. 다음은 발목으로 원을 그리는 동작입니다. 오른발로 시계 방향 원을 5번 그립니다. 크게 천천히 그리세요. 그 다음 왼발로 반시계 방향 원을 5번 그립니다. 이 동작은 발목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모두 깨워줍니다. 발목이 유연해지면 몸이 흔들렸을 때 즉각 반응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천천히 일어서는 겁니다. 두 손으로 침대를 짚으세요. 양손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선 후에는 바로 걷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5초 정도 서 있으면서 중심을 잡으세요. 이 5초 동안 몸 전체의 균형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조율됩니다. 전정기관이 중력 방향을 재확인하고 눈이 주변 공간을 파악하고 발바닥이 땅의 감촉을 느낍니다. 5초가 지나면 첫걸음을 떼세요. 첫걸음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3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3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부천에 사시는 68세 이정숙 어르신은 이 루틴을 딱 3일 하시고 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처음 3일은 별 차이를 못 느꼈는데 4일째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덜 무거워지더라고요. 일주일 지나니까 벽을 안 짚고도 화장실까지 갈 수 있었어요. 2주 지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은 5년 동안 아침마다 어지러움에 시달렸는데 단 2주 만에 완전히 극복하신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즉시 효과를 보는 아침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장기적으로 균형 기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운동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하루에 단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4주만 꾸준히 하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이 10년은 젊어집니다. 첫 번째 운동은 눈과 머리 협응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전정기관과 시각 시스템을 동시에 훈련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으세요.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엄지손가락을 세웁니다. 팔은 어깨 높이로 유지하세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로 고정하고 눈으로만 엄지손가락을 따라갑니다. 엄지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눈은 엄지에서 절대 떼지 마세요. 오른쪽 끝까지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좌우 각 5회씩 반복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고개와 눈을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이번에는 엄지를 좌우로 움직일 때 고개도 함께 돌리세요. 눈과 머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엄지를 계속 바라봅니다. 역시 좌우 각 5회씩 반복하세요. 이 두 가지 동작을 합쳐서 하루에 2분만 하면 됩니다. 이 운동이 효과적인 이유는 전정기관이 눈의 움직임과 머리의 움직임을 동시에 조율하는 능력을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노인의학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을 2주간 매일 한 70대 시니어들의 전정기관 민감도가 평균 28% 향상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건 균형 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의자나 벽 옆에 서세요.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잡을 곳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한쪽 손으로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으세요. 너무 꽉 잡지는 마시고 균형을 잃을 때만 잡을 수 있을 정도로만 터치하세요. 오른발을 바닥에서 5cm 정도 들어 올립니다. 높이 들 필요 없습니다. 살짝만 들어 올리세요. 이 상태로 10초간 버팁니다. 처음에는 몸이 심하게 흔들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흔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흔들리면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훈련입니다. 10초가 지나면 발을 내리고 5초 쉽니다. 그리고 왼발로 바꿔서 같은 동작을 합니다. 양발 각각 3회씩 반복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10초 목표로 하고 2주차에는 20초, 3주차에는 30초, 4주차에는 40초 이상을 목표로 잡으세요. 만약 40초 이상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균형 능력은 아주 우수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10초도 못 버틴다면 낙상 위험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 한 발로 40초 이상 서지 못하는 70대가 향후 5년 내 낙상할 위험이 40초 이상 버티는 사람보다 3.5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한 발 서기는 균형 능력의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누구나 40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75세 어르신은 처음에 5초도 못 버티셨는데 4주 후에는 50초 넘게 버티실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발목 가동성 열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으세요.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멀리 밀어내는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발목으로 큰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방향 10회, 반시계 방향 10회 천천히 돌리세요. 이 운동은 발목의 유연성을 높여줍니다. 발목은 균형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면 발목이 뒤로 젖혀지면서 중심을 잡고 몸이 뒤로 기울면 발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서 중심을 잡습니다. 발목이 유연하지 않으면 이런 즉각 반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발목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합치면 총 10분입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세요.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은 언제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4주만 빠짐없이 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사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3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8년 동안 아침 어지러움에 시달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밤에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주무셨대요. 혹시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까 봐요. 병원도 여러 곳 다녀보셨는데 다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조심하라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혈압약도 먹어보고 어지럼증 약도 먹어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영상을 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반신반의하면서 하셨대요.
정말 이게 될까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 아침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셨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았어요. 벽을 짚지 않아도 화장실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신기하고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하세요. 3주가 지난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혀 무섭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진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운동하는 게 즐거워졌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어지러움이 사라지니까 다른 것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허리가 덜 아프고 무릎도 덜 아프고 어깨 결림도 줄었대요. 왜냐하면 균형이 좋아지니까 자세가 바르게 펴지면서 몸 전체의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이 어르신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8년 동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처럼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어지러움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균형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방치하면 낙상으로 이어지고 낙상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3일 안에 변화를 느낄 수 있고 4주면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 루틴, 그리고 하루 10분 균형 운동. 이것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 3일은 반신반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일째, 5일째 되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달라졌구나. 그 느낌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 정보를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 중에 아침마다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시거나 같이 보시면서 운동을 함께 하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정기관을 완전히 살리는 침대 위 5분 루틴을 동작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도 당신은 청춘입니다. 감사합니다.